자, 이번에는 인산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한 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1.88 정도이고 상온에서 무색, 무취, 그리고 투명한 점성이 있는 그런 액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산은 농도가 높아지면 결정화하기가 쉽고 또 비휘발성이면서 조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산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황산이나 질산이나 염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산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속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고 이때 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인산염은 물에 대해서는 불溶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표면에 보호 피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산을 가열을 하게 되면 피로인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 구조에서 보고 있는 것이 그 피로인산에 대한 구조입니다. 다 OH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있는 산소와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 사이에 산소가 있는 그런 상태의 인산이 바로 그 피로인산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항을 보겠습니다. 인산을 가열, 탈수해서 얻을 수 있는 요 화합종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피로인산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파이로포스포릭 애시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인산의 산화수를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홑 원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산화수는 모두 0으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또는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화수를 0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 화합물에서 수소는 플러스 1이지만 금속 수소 화합물에서는 이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H2O에서는 이 수소가 플러스 1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가짜리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산화수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속과 알칼리 금속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리튬과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수소가 마이너스 1가를 합니다. 금속이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금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는 앞에서 우리가 물 분자에서 봤지만 일반적으로 산소의 산화수 자체가 마이너스 2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소가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산소 자체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합물이 과산화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산화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자의 전체 산화수의 총합은 다 합쳐서 0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가고 수소가 플러스 1가짜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가짜리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 해서 전체적인 산화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2SO4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의 산화수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는 플러스 1가짜리고 그러면 플러스 1가짜리가 둘이 있으니까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인데 마이너스 2가짜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황은 플러스 6이 된다. 그래서 전체 제로가 되는데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HSO4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이 전체의 산화수는 합해서 0이 아니라 전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소는 플러스 1, 황은 플러스 6, 산소 하나는 마이너스 2가 그래서 4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남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각 원소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화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화학종들의 산화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여러 가지 인산 중에서 인의 산화수가 다른 것은, 그러면 1번부터 순서대로 보면 수소는 플러스 1가죠.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럼 한꺼번에 보면 플러스 1가짜리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 플러스 2는 산화수를 모르니까 x로 놓겠습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짜리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때 x는 플러스 5, 인의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수소가 5개 있으니까 5 플러스, 이번에는 3개의 인이 있으니까 인의 산화수는 모르고 그래서 3x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짜리 1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0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 마이너스 20 했으니까 마이너스 15, 이걸 3으로 나눴기 때문에 x는 5가 된다. 플러스 5가가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겠죠. 3번 6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6과 6을 더해서 마이너스 20이 남았고 4x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해서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x는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짜리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은 0. 여기에서 x의 값은 플러스 3가가 되죠. 나머지는 1번, 2번, 3번은 다 플러스 5가인데 4번만 플러스 3가가 됩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서는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하고 나서 생성물이 어떤 것이 생성이 됐는가를 확인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방법은 질량 보전 법칙에 의해서 반응 좌우로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수가 같도록 화학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간단한 정수의 개수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이 됐다라는 이런 반응에서는 이 앞에 왼쪽에 있는 게 그 반응물이 됩니다. 화살표 왼쪽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생성물이 되는 거고, 이 화살표 에다가는 전체적인 그 조건들을 적어줍니다. 촉매라든지 또는 온도를 어떻게 했는가, 가열했는가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우리가 그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이 되고 수소와 염소 기체가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완결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NaCl, 즉 소금물 NaCl과 이것이 H2O가 서로 용액을 만들어서 전기분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aCl과 H2O를 반응물 쪽에 넣어준 거고요. 이때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이 되고 여기 이렇게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생성이 됐다. 그래서 H2 플러스 Cl2 해서 NaCl을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요 문장을 화학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H2O가 되고 여기에 다시 H2 기체와 Cl2 기체와 NaOH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만 알 수 있는데 반응 전후에 이
화학종과 화학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CL을 보면 CL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개수 2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2를 적어주게 돼요. 자, 이렇게 2를 적어주고 났더니 수소의 개수를 보니까 생성물 쪽에서는 수소가 전체 4개가 됩니다. 여기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H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소가 4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소 4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개수 2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산소의 개수가 맞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건 하나니까 산소는 앞에는 2개가 있다. 여기서도 산소가 2개가 있다. 2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식은 2NaCl 플러스 2H2O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와 염소기체와 2NaOH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우리가 그 몰수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비는 몰수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분자수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 1대 1대 2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과인산 석회 제조 과정에서 인산을 얻고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인산이 1176이다. 근데 우리가 그 인산이 1몰일 때는 그럼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수소가 1이니까 1 곱하기 3 해서 3이고 2는 31 그리고 산소는 16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9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앞에 개수가 1, 즉 1몰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98의 그 몰질량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1176이에요. 과연 몇 배를 해야 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1176을 98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값이 12가 나온다. 그 얘기는 이 x의 값이 1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x가 12가 됐을 때 여기 12 곱하기 여기 전체적으로 산소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12 곱하기 4를 해서 산소의 개수는 48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의 개수는 12개예요. 생성물에서. 그런데 반응물에서 보면은 4 곱하기 x만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내는 m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하면 3 곱하기 4에서 1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산소의 개수를 보면 산소 전체는 30개가 된다. 그리고 30, 여기에는 이제 아직 n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산소의 개수가 모두 48개가 돼야 됐어요. 근데 앞에서 n 곱하기 열을, 즉 3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산소의 개수가 30 플러스 n 곱하기 산소의 개수가 여기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 하면 전체 48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산소가 앞뒤로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거는 18이 돼야지만 전체 합쳐서 48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은 18이 나온다. m은 3이다. 그리고 이제 x는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산의 용도를 보겠습니다. 인산은 비료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밖에도 공업용 세척제나 부식 억제제, 의약품, 또 가축 사료용 영양제나 식품 가공 그리고 수처리제 등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산 제조 방법은 습식과 건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식법 같은 경우에는 인광석을 산으로 분해를 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식 인산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식 인산법을 보면 건식 인산법에서는 인광석을 환원해서 인을 만들고
공기로 다시 산화를 시킨 다음에 P2O5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물에다 흡수를 시켜서 인산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에서 이 인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인을 산화시키고 물에 반응을 하면서 인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식 인산법은 또다시 전기로 방법과 용광로법이 있습니다. 이때 철이나 알루미늄 함량이 많은 그런 저품위의 광석이나 또는 인의 농도가 낮은 그런 인광석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또 인의 산화와 기화를 따로따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순도나 고농도의 인산 제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건식 인산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기출문항 보겠습니다. 건식법에서 인산 제조의 원료로서 적합한 것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건식법에서는 우리가 규사라든지 코쿠스 같은 것들을 인광섬과 함께 전기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500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원료에 해당이 되는 인산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습식인산법입니다. 습식인산법에서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분해를 해서 생성된 그 석고를 여과시켜서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습식인산법에서는 좀 황산을 가지고 습식인산법이 사용이 된다는 내용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식인산은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좀 싸고 그리고 불순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산 비료를 제조하는 데 대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제조에 있어서도 좋은 광석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습식 인산법으로는 다시 황산 분해법, 염산 분해법, 그리고 질산 분해법 등등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황산 분해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항으로 보면 공업적으로 인산을 제조하는 방법 중에서 인광석의 산 분해법에 주로 사용되는 산은 여기에서는 4번 황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건식법과 습식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건식법에서는 1단법과 2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단법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와 일산화탄소 가스를 연소해서 다시 수화를 하고 인산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법 같은 경우에는 인광석을 규사나 코쿠스하고 함께 전기로해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인증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인증기를 다시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산화를 시키고요. 이거를 물에 용해시켜서 인산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2단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2단법과 습식법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 건식법에서 농축된 인산을 제조하는데 이 건식법을 사용을 하고 습식법은 묽은 인산을 제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품위의 인광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의 기화와 산화를 따로따로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은 전기로법과 용광로법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수소의 제조와 연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법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품위의 인광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황산 분해법, 염산 분해법, 그리고 질산 분해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습식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저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